2025년 10월 현재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범죄단지들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중곡성과 카이보 단지에서 조직원들이 새벽에 대형 버스와 승합차에 컴퓨터와 휴대폰 등 범행 도구를 싣고 집단으로 도피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이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범죄단지의 실상과 왜 이들이 갑자기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얀마의 KK파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국의 단속 소식이 웬치 내부에 돌면서 범죄 조직원들은 미리 장비를 가지고 피신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달아나거나 캄보디아 내 깊숙한 산악지대 및 외딴 섬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중순 기준 캄보디아 전역에 존재하던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범죄 거점들이 현지 당국의 단속 강화로 인해 대거 비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캄보디아 정부와 범죄 조직 간의 유착 관계입니다. 확인된 범죄단지 53곳 중 33곳은 캄보디아 경찰이나 군이 단속을 벌이고도 여전히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단속으로 폐쇄된 곳은 단 2곳뿐이고 18곳은 아예 단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조직원들이 단속이 나오는 걸 미리 알고 우리를 버스에 태워 다른 곳으로 보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 앞에서 신고자만 데리고 갔다. 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캄보디아 관료들이 범죄 조직과 공모하는 등 뿌리 깊은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고위 관료가 범죄 시설을 직접 소유하며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의 범죄단지가 50곳에 달하며 가담자가 2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유엔과 미국 국제개발처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범죄단지에서 노예로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캄보디아에서만 10만에서 15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수익은 연간 125억에서 190억 달러로 이는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한정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및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2년 32건, 2023년 60건, 2024년 282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27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제 미얀마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KK파크는 지난 5년간 미얀마에서 온라인 사기, 돈 세탁, 인신매매의 대명사로 불린 곳입니다. KK파크는 미얀마 мя워디에 위치한 사기 공장으로 미얀마 태국 국경의 메이강 옆에 위치한 이 단지는 황금의 삼각지대 지역 내에서 인터넷 사기와 인신매매의 주요 허브입니다.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 벨레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KK파크의 근로자들은 하루 17시간 근무를 당하고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할 때 자주 염탐, 고문, 살인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K파크는 왕커코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왕커코이는 홍콩의 삼합회 조직 14K 마카오 지부의 두목이며 2020년부터 부정부패 혐의로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에 따라 미국 재무부에 의해 SDN 리스트에 등재됐습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은 2025년 5월 국민군과 국민군의 수장 두 아들 그리고 KNA의 다양한 돈줄 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인물도 SDN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2025년 9월 8일에는 국민군과 관련된 9명의 개인 및 회사에 추가로 제재를 가했으며 마르코 루비오는 국민군을 국제범죄단체로 규정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미얀마 군사정권이 태국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악명 높은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 소굴 KK파크를 급습해 2,000명이 넘는 인원을 체포하고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 급습을 통해 KK파크 내 미등록 건물 260여 채를 확인하고 수백 대의 컴퓨터, 휴대폰 등 범죄 도구와 함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단말기 30세트를 압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사가 운영하는 스타링크는 정부의 통신망 감시를 받지 않고 고속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정식 서비스가 허가되지 않았지만 수백 개 이상의 단말기가 밀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얀마 내 사기 범죄단지에서 악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스타링크 송수신기를 2,500여 개나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군부가 최근 미국, 영국의 캄보디아 제재 등으로 고조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의 범죄 책임을 소수민족 반군에게 떠넘기려는 보여주기식 단속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속 이후의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KK파크를 단속하자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피신했습니다. 태국 딱주 정부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24일 오전까지 1,049명이 미얀마에서 태국 메솥 지역으로 넘어왔다고 집계했습니다. 태국 공영방송 타이 PBS는 KK파크에서 나온 사람들이 스티로폼 상자 등을 이용해 모에이 강을 건너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물에 휩쓸려 익사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유력 매체 이라와디는 태국 국경 게이트에 중국과 베트남, 한국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이 몰려 장시간 대기했다 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와 카지노의 몰락.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오프라인 도박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중국은 물론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해외여행 제한 및 국경 봉쇄라는 초강수를 두기 시작하자 카지노 업계들은 물론 숙박,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카지노를 운영하던 사마페 등 범죄 조직들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주 업종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놀고 있던 건물들을 재개축하여 원래 하던 불법 온라인 도박까지 서비스하는 범죄단지를 대규모로 세우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각종 사기 범죄의 근거지가 된 배경엔 권위주의적 통치와 부정부패, 허술한 국경관리 등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30년 넘는 독재와 만연한 부정부패로 권력층과 피싱 범죄 조직 간 유착이 이어져 형식적 단속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황금기를 열어줬습니다. 국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틈을 타 범죄 조직이 우후죽순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태국, 미얀마 국경지대의 KK파크처럼 자리한 범죄 단지 수가 11곳에서 30곳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태국, 라오스, 미얀마 3개국의 접경지대라서 공권력 관할이 모호하고 투명하지 못한 중국계 자본이 무분별하게 진출한 데다 원래부터 마약 카르텔 등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던 무대인 탓에 치안이 불안정하기에 범죄단지가 들어서기 안성맞춤입니다. 범죄단지는 어떻게 사람들을 유인할까요? 범죄 조직들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사실상 감금 상태로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 범죄에 강제 동원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고문과 구타를 일삼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인간 지옥이라 불렸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스캠 조직들은 2023년 한국, 일본, 미국 등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370억 달러 약 52조 5천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죄단지 간의 네트워크입니다. 프놈펜, 시아누쿠빌에서 납치된 사람을 부려먹다가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포이펫, 바벳 등 태국 국경 일대의 범죄단지로 보내고 최종적으로는 미얀마 KK단지 등에 보내 장기 적출을 한다는 충격적인 제보까지 등장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공조와 압박에 나서자 동남아 각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계 범죄 조직 소탕에 앞장서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을 제재한 지 일주일 만에 미얀마 군부가 KK파크를 급습한 것도 이러한 압박의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캄포주 보코산 지역 바베시, 포이페시의 여행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런 협력 경험이 거의 없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훈센 의장의 자금 줄인 카지노 업계가 태국의 국경 봉쇄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과 같은 이유로 인해 2025년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이 터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캄보디아에서는 당국의 단속 강화로 범죄 조직들이 버스를 타고 집단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얀마의 KK파크는 군부의 급습으로 2,000명 이상이 체포됐지만 1,000명 이상이 태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범죄 단지는 코로나19 이후 카지노의 몰락과 정치적 혼란을 틈타 급성장했습니다. 넷째,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범죄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며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 단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